호남 고속철의 역사적인 첫차가 오늘 새벽 5시 20분 용산역에서 출발했습니다. 101년 만에 속도혁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강한 돌풍이 불면서 비행기가 회항하고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10에서 4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불법 오락실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법률 자문을 하는 등 뒤를 봐준 변호사와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팽목항에서 집단 삭발을 하며 진상규명에 앞서 배 보상금부터 언급한 정부에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고속철도가 오늘부터 역사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반나절 생활권의 시작, 그 설레는 순간을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5시 30분, 호남권 관문으로 발돋움한 광주 송정역에서 KTX 열차가 기적 소리를 내며 플랫폼을 나섭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첫 열차입니다. 첫 탑승으로 기록된 승객은 화사한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평상시처럼 타는 열차인데 얼떨결에 첫 고객으로 당첨돼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첫 차에 오른 승무원들도 여느 때와 달리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천여 차례가 넘는 시운전 끝에 공식적으로 첫 상업 운행에 나선 기장은 다시 한번 승객의 안전을 다짐합니다. 규정과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국민 여러분들 정말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역에서 용산으로 향하는 고속철은 새벽 5시 30분을 시작으로 밤 10시 35분까지 4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광주 서울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 47분. 정차하기 서너 곳에 불과한 KTX를 타면 1시간 40분대에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열차 환승역과 시간대를 잘 활용할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반나절 안에 방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101년 만에 맞이한 호남 고속철은 속도의 혁명을 통해서 확 달라진 생활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열차를 탄 승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히 첫 차를 탄 분들은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요. 김인정 기자가 그 열차에 함께 타서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곧 호남 고속철로를 달릴 KTX를 기관사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열차는 이상무, 역사적인 첫 운행을 앞두고 기관사도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첫 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준비를 마친 호남 고속철에 승객들이 하나 둘 오릅니다. 새벽 5시 20분, 드디어 열차가 움직이고 호남 고속철이 정식 개통됩니다. 첫 차 안에는 달라진 승객들의 삶이 실려 있습니다. 1박 2일만 가능했던 출장이 당일로 가능해졌다는 승객부터. 그러니까 첫 차를 타고 가서 6시까지 강의 다 마치고도 서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목포까지 가까워졌으니 아침배를 타고 제주도에 갈 거라는 승객까지. 7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9시 배를 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된 거죠.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부쩍 가까워진 고향입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가용을 몰고 갔는데 이제부터는 2차 타고 다닐 겁니다. 흥분됩니다. 이제 열차가 충북 오송역을 갓 지나는데요. 새로 신설된 고속도로 위를 처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속 300km로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에 오른 지 1시간 50여 분 뒤, 열차 안에 광주의 아침 햇살이 스미고 멀리 광주 송정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착하면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오늘 뭘 해야 될까 그런 긴장감 속에 있었는데 커피도 한잔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좀 더 알차게. 짧은 잠에서 깬 사람들은 열차 안에서 업무 연락을 시작하며 광주에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아침을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서구울 보궐선거에도 핫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자기 공이라고 들고 나오니까 무소속 후보는 이런 여야를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광주를 찾은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KTX 호남선이 이명박 정부 때 착공해 박근혜 정부에서 완공되기까지
당정 차원의 지원이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2단계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힘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목포 간에 고속철도가 빨리 필요해서 어디로 들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누구도 정부 여당 회의에 한 사람도 전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KTX 호남선이 참여정부 시절 경제성이 아닌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자신들의 공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오송역 분기에 따른 추가 요금이 없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광주에서 목포까지 2단계 노선 확정도 차일피일 미룬다며 비판했습니다. 비싸고 느린 저속철을 타야 하는 차별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남 발전 7대 공약 중의 하나로 천정배 후보는 두 당 모두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이력을 무색해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경제성을 이유로 반대해 공사와 개통이 늦어졌고 배차 간격이나 비싼 요금 등 현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2시간 이내에 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정략적으로 양당이 경쟁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을 놓고서 여야는 물론 무소속 후보까지 공방을 벌이는 건 그만큼 민심의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식에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속한 노선 결정을 주문했다고 이낙연 전남지사가 밝혔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오늘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2단계 구간 노선은 지역의 의견과 승객 수요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곧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풍이 심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돌풍이 분다니까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티웨이 여객기가 광주에 내린 건 오후 3시쯤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제주에 2시 도착이지만 1시간 동안이나 상공에 떠 있다가 광주공항에 임시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강해 착륙하지 못하고 제주 상공만을 수차례 맴돌았던 겁니다. 강풍에 비행기는 흔들리는 데다 광주로 회항하기 전까지 안내방송조차 없어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위아래로 떨어지는 건 봤는데 이렇게 좌우로까지 흔들면서 청룡열차 회전할 때 유턴할 때처럼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대형 항공사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저가 항공사에는 아예 없나 봐요. 전체 승객 190여 명 가운데 150명가량은 김포로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승객 40여 명은 항공사의 비상시 대처가 아니랬다며 광주공항에 그대로 남아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출도착을 포함해 모두 104편이 결항됐고 광주공항에서도 2편이 결항됐습니다. 전남 11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 집단으로 삭발했습니다. 진상규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돈 얘기부터 꺼냈다며 정부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은 아이의 명찰을 가슴에 단 아빠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단 삭발식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 시행령안대로라면 진상규명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가족들은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정말 이양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마저도 제대로 저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무력하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가족들의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삭발은 이어졌습니다. 팽목항과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에 참여한 세월호 가족은 어머니들을 포함해 50여 명. 특조위의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정부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추모와 진상규명의 열기가 높아져가는 이때 정작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돈으로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능욕하는 정부가
진작 대한민국의 정부란 말입니까? 참사 1주기인 16일까지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회를 연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윤재만 내정자가 도덕성과 윤리성, 경력 등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전문성과 비전 제시, 업무 이해도 등이 떨어져 부적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특위는 내일 청문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광주시에 보낼 예정인데 윤장현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11일부터 진행되는 각국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 대표단의 사전회의 참가에 대한 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광주유대회 여자축구와 핸드볼 등 2개 단체 종목에 참가하는데 이번 사전회의를 통해 대진표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뒷배를 봐주던 이들이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현직 경찰관, 단속에 걸리면 법률 자문을 해준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돈을 환전해주는 모습입니다. 적발된 업소만 광주에서 모두 8곳. 불법 환전을 통해 업주들은 2013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린 이면에는 부적절한 결탁이 있었습니다. 업주들과 손을 잡은 조직폭력배들은 뒤를 봐주고 단속 정보도 사전에 알아냈습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총 2,200만 원의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오락실 단속 정보를 받아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형 어떤 그 오락실 조직을 형성하고 24시간 풀로 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한테 부끄럽습니다만은 단속 경찰관에서 단속 정보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변호사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선임료 1,000만 원을 받은 변호사 42살 최모 씨는 바지 사장인 58살 한모 씨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토록 시키며 경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강연 수사를 아는 친구도 있고 해서 편하게 처리를 해라. 실제 사장이라고 이렇게 처리하고. 업주들 역시 한 씨에게 위로금 1,000만 원과 구속될 경우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 지급을 약속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경찰, 변호사까지 가담한 기업형 불법 게임장. 업주 등 모두 108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2명이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제2순환도로 풍암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도로 청소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살 김모 씨와 도로 청소업체 직원 69살 황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기 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푸른길 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광주시가 2호선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푸른길 공원을 훼손하려 한다며 공사 계획을 당장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